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산림청이 올봄 찾아갈 만한 산촌마을 5곳을 선정해 경관과 체험시설 등 운영 상태가 양호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평창 소도둑놈 산촌 생태마을이 선정됐는데요. 70여 가구의 원주민과 귀농의 10여 가구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곳에는 산약초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산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다는데요. 여기저기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나들이객들의 마음도 들뜨지만 인파가 붐비는 꽃 축제장을 피하고 싶다면 한적하게 봄을 느낄 수 있는 산촌마을 여행은 어떨까요?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평창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어린이 그린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약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창 어린이 그린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남부권과 북부권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5일에는 면원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의 대표 학생 30여 명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찾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창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남부권에 있는 학생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5명을 남부권의 학생들은 북부권 가서 체험을 하고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남부권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학생들을 이제는 동계올림픽 시설로 다 가서 견학을 하고 시설 경기장도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스키점프대에 올랐습니다. 모노레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서부터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탄하며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스키 점프대에 오르자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마치 선수가 된 듯 점프대 앞에 서서 그 짜릿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저기 가봐서 밑에를 봤는데 무서웠는데 스키 점프 선수들이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영화 보면은 되게 안 무섭게 잘 뛰어서 멋있고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올라와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정말 높구나 하면서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팝콘도 사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도 남기고 그런 게 기억이 제일 남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바이애슬론부터 크로스컨트리까지 TV에서만 보던 경기 장비를 실제로 관찰하고 스키 역사관을 방문해 겨울 스포츠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평창 국민들이 먼저 시설이나 경기장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경기장도 보고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재밌게 퀴즈를 풀면서 그것을 손쉽게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관광지에 오신 분들에게 설명도 보다 좀 자유롭게 하고 또 여기는 각 학교가 모였기 때문에 서로 학교 간에 또 친선 동호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 안 가본 것도 구경해보고 모노레일도 타봐서 좋고 막 기념품들도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11년 시작된 평창 어린이 그린 서포터즈는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미래의 농촌관광 홍보대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인데요. 올 한 해도 남부권과 북부권 어린이들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기대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둘러본 어린이들의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평창 어린이 그린 서포터즈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햇빛7배 강소라입니다. 평창 지역의 소득 작목인 콩을 이용해 기능성 두유를 제조하는 공장이 설립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6일 대화면 신리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지에서 산학협력동 및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 두유공장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능성 약선두유 사업은 산학연구원 주체들이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농어촌 활성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두유 공장은 건축 연면적 1,115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하루 3만 팩의 두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립대 최초로 25만 4,524제곱미터 규모의 기업 연구소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한 서울대는 산학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동을 7,323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합니다. 산학협력동은 기업 유치와 지역 벤처 창업 등 창업 보육을 위한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시제품 공장을 활용한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 공동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7년 12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평창군 박림면과 대관령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박림면과 대관령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주거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지역 주요 읍면시가지의 주민 생활 편익시설 정비와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농촌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박림면과 대관령면에는 모두 14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4년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2013년 대화면과 진부면, 2014년 평창읍과 봉평면, 지난해 미탄면이 선정돼 모두 3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박림면과 대관령면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8개 읍면 중 7개 읍면에서 모두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군은 내년에 용편면을 신규 사업으로 응모해 농촌 시가지의 도시 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적 자족 기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새마을협의회가 주최하는 농촌생활실천 3R 경진대회가 지난 7일 봉평면 흥정천에서 열렸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근검 절약하는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3R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8개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올 들어 5개월간 꾸준히 수거해온 생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종이컵과 헌옷, 재생 가능한 모든 품목의 숨은 폐자원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3R 운동은 재사용, 재활용, 쓰레기 발생 줄이기의 약자로 생활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자원을 수집해 녹색 생활 실천과 폐자원 판매 대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와 지역 인재 장학금 기탁 등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새마을협의회는 지난해 재활용품 5,300여 톤을 수거해 1억 3천만 원의 수익금으로 사랑의 김장 쌀 나눔, 어르신 격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 새마을 3R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3월 말부터 민원 전화 바로 연결 서비스 해피콜을 실시해 빠른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전 직원의 담당자 업무가 표기된 행정 전화번호부를 공유하고 어떤 직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번호부를 확인해서 한 번에 담당자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다양한 민원 상담에 대해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요. 주민에 대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민원 전화 바로 연결 서비스 해피콜은 정부 3.0에 기반한 종합민원과 민원 시책으로 민원인의 전화 연결 횟수를 줄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고안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타부서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몇 번씩 전화를 연결해 상담 민원 내용을 민원인이 2번, 3번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 저평가되는 요인이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71회 식목일 행사가 지난 8일 평창의 후평리 속칭 옥고개 정상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창군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을 주제로 2헥타르의 군유림에 돌배나무 3천여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식재된 돌배나무는 기침과 해열, 위궤양, 폐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약재로 사용하거나 수확 판매 등을 통해 소득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보건의료원에서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크는나무 꿈동이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례로 방문해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연령과 시기에 맞는 운동법을 전달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평창군에서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크는나무 꿈동이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운동교실을 열고 체성분 측정,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는데요. 균형적인 영양 섭취와 신체 활동이 중요한 시기,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영유아 어린이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게임과 인터넷을 통한 놀이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때문에 평소 운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2016년 크는나무 꿈동이 운동교실은 이러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성장기 활동 습관을 형성하고 운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취약 지역인 미탄이나 박림, 용평,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처방사하고 유아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이 소도구를 활용하여 놀이 방식으로 하는 유스포츠 개념으로 재미나게 건강도 찾고 운동 활동도 좀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 놀이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을 위한 스트레칭과 건강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놀이, 게임 등이 주 1회 실시되고요.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도 병행합니다. 평균대 수업하고 터널 통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대 수업은 아이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터널 통과하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 활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날 수업은 평균대 건너기와 터널 통과하기였는데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평균대를 건너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라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논다는 생각에 아이들 모두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터널 통과하기요. 그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뭔가 기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평창군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크는나무 꿈동이 운동교실은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을 유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평창군의 노력,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형 광고물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 대상은 자연재해나 관리소홀, 노후 등으로 인해 추락 파손된 간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대형 광고물입니다.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4월 한 달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합니다. 평창군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 대화전통시장 상인회가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시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